국어 상위권 네. 아이가 최상위권으로 가는 것, 하위권에서 네. 중위권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자어 실력이 미치는 영향?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엄마 초등 나침반의 해나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말과 또 이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한문 가르치고 있는 홍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요즘에 사실 초등학생들은 그 문해력이나 어휘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게 저도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계시는 학교의 고등학생들 현재 실태 네. 어떤지 좀 궁금해요. 먼저 이 어휘력이라는 말과 네. 이 문해력이라는 말의 이제 개념 정리가 조금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어휘력이라는 말은 이 휘자가 이제 무리 휘자거든요. 네. 어자가 말씀 어자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무리, 단어의 전체를 네. 나타내는 게 어휘인데 이 단어의 어휘를 이제 말하는 능력, 네. 풍부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어휘력이라고 하고, 이제 문해력은 네. 이제 글이죠. 네. 글이라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자는 풀어내다. 네. 이렇게 글을 풀이해내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말은 좀 풍부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문해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그러니까 맞아요. 점점점 새로운 아이들을 네. 만나실 때마다 그런 걸 느끼시는군요. 말 같은 거, 좀 네. 새로운 신조어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쓰는 말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네. 있죠. 네. 그런데 그 한문 그리고 한자어에 어떤 차이가 있고 공부에도 차이가 있나요? 사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문을 하다 보면 한자어도 해야 되고 한자도 이제 같이 공부가 네. 병행이 다 되는 거죠.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미취학 아동 우리 학부모님들 네. 또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네. 학부모님들이실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학교 끝나면 또 뭐 영어 학원도 맞아요. 가고 막 태권도도 가고 바빠서 이걸 시간을 내서 이 한자 공부를 하는 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굳이 시간을 내서 한자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생활하면서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아이들이 이제 말을 처음 이제 배우는 시기 때 정말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하는데 엄마 안녕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에 편안할 영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편안하니가 묻는 게 이제 안녕인데, 이렇게 그냥 인사야 라고 가볍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하다 뜻이 모여서 안녕이라는 뜻이 됐고, 상대의 편안한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안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굳이 이걸 해야겠다고 딱 시간 들여서 딱 각 잡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실생활에서 아이들은 대화하다가 그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학습적으로도 효과가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한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저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하늘 천자라는 한자가 있을 때 이게 하늘 천자다, 외우세요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 못 외우죠. 너무 많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의 이제 상상력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하늘 천자 보여주고 하늘이라는 한글을 써놓고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한자가 왜 하늘의 뜻이 됐는지 한번 네가 그림 또는 이야기로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아이는 정말 무수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글자를 설명을 해내거든요. 어떤 아이는 구름을 이렇게 그려놓고 번개치는 모양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이 된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아이는 구름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의 뜻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라든지 그림을 활용하면 아이는 훨씬 더 쉽고 재밌게 한자를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휘력이 좀 떨어지거나 국어 성적이 현저히 낮다 하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초등 때부터 좀 탄탄하게 한자 한문 공부를 했다면 지금 현재 다른 결과를 보였을까요? 확실히 한자 공부를 한 친구들이 좀 커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을 내서 한자 한문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죠. 독서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사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 그 책을 많이 읽히는 방법이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거든요. 가장 쉽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부모님께서 책을 보시면 돼요.
부모님께서 책을 보시면 네. 아이는 자연스럽게 네. 따라서 읽는데 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부모님 피곤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가족끼리 약속을 해서 뭐 언제는 책 읽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네. 이제 그 단어를 본인들이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유추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어휘력에 도움이 되고 문해력에 도움이 되고. 국어 뭐 상위권 네. 아이가 최상위권으로 가는 것, 하위권에서 네. 중위권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자어 실력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어 과목에 사실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 과목에 해당이 네. 되는 것 같거든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학습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개념, 어떤 학습 용어가 나왔을 때 그걸 그냥 외우면 사실은 힘들죠. 이제 한문 과목과 정 관련 없을 것 같은 과목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 직각, 뭐 예각, 둔각,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어려운 말이 나왔을 때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예자는 날카로울 예자이기 때문에 날카로우면 뾰족해야 되기 때문에 각이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둔각은 둔할 둔자, 무뎌야 되고 둔하기 때문에 90도보다 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간다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나중에 공부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참 생각해보면 사회나 과학이나 용어들이 다 한자어여서 네. 그 뜻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상생활에 전복을 네. 좀 시켜주는 게 네. 좋죠. 네. 그렇다면 정말 한 단계를 넘어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자, 성어, 소학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사실 저희 엄마들한테도 좀 생소해요. 네. 소학, 성어, 학습 만화식으로 된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나요? 네,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이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공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좀 시중에도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공부는 조금,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먼저 어려워서 이걸 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좀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이걸 완벽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 생각만 버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TV를 보다가 날씨에 호우주의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는 또 엄마 호우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호우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호우. 우는 비웃. 맞아요. 호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도 좀 아빠도 이거 처음 사실은 생각해본다. 우리 같이 찾아보자. 같이 찾아보고 그때 설명해주고 그게 사실은 공부가 되죠. 같이 공부하는 맞아요. 거. 부모님들이라고 다 알 수 없거든요. 절대로. 그쵸. 호자가 호걸스럽다 할 때 호자인데 뭔가 센 거 맞아요. 거예요. 그 한자를 잘 보면 높을 고자에 밑에 돼지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높은 데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세차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를 호우주의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나도 알고 아이도 알려줄 수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또 공부가 되는 거죠. 절대 완벽하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생소하고 완벽하게 알려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하게 되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다 몰라서 찾아보고 아이한테 가르쳐줘요. 선생님도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발전해도 한자 공부를 빠뜨리지 말아야 할 어떤 핵심,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해나님과 제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도 아마 거의 한 70%는 한자어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기 위해서는 사실 한자 교육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물론 맛있으면 거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또는 이제 어떤 조리법을 사용했는지 알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듯이 쓰는 말에도 이런 글자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언어 생활에 재미있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문해력에도 도움이 되고 어휘 사용도 풍부해지고
네.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번외로 네. 재밌는 한자 우리 선생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재밌는 거기보다는 이게 한자어였어? 라는 거 제가 몇 네. 가지 좀 알려드리면 네네네. 미안도 한자어였죠. 아, 미안. 정말요? 안일 미자에 편안한 한자. 내가 너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이게 미안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발 신기 전에 발에 신는 걸 뭐라고 하죠? 양말. 양말이라고 그러죠. 양말도 한자어거든요. 네. 양자가 바다 양자. 아. 바다 양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서양이란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말자는 버선 말자.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버선을 오, 너무 신기하다. 양말, 서양에서 들어온 술을 이제 양주라고 하고 네. 서양화를 이제 양궁이라고 하고 너무 재밌네요. 세끼 먹잖아요. 네네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떤 게 한자어일까요? 점심. 맞아요. 네. 점심. 점자가 이제 네. 점을 찍다 할 때 네, 점, 네. 심자가 이제 마음 심자. 마음에 음. 점을 찍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점심이라고 하거든요. 오. 근데 우리는 많이 먹죠. 근데 점심 제일 많이 먹는데? 그렇죠. 네. 너무 재밌네요. 옛날에는 이제 두 끼만 먹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 배가 고프니까 또 중간에 잠깐 이렇게 조금 먹는 걸 점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음. 한자어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국어, 수학 이렇게 영어 많이 강조되지만 우리 한자어 한문 공부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서 특별하게 모시게 됐어요. 네.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처럼 내가 잘 모르니까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네. 같이 공부한다는 식으로 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뭐 말씀 한마디, 마무리 말씀.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단어, 어떤 말을 물어봤을 때 절대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같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같이 알아가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단어, 모르는 단어라든지 어떤 말을 물어봤을 때 정말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이의 어휘가 조금 더 많이 풍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교육은 사실 많이 중요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시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아이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용기 얻으셔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학습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같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늘려가시는 걸로 또 충분한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렇게 꼭 적용해 보시면서 좀 즐거운 어휘생활, 한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